자, 그러면 1단계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뭐죠? 상품? 상품. 그렇죠. 물건. 그러면은 물건이 다 상품이면 말이 안 되죠.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간단하죠?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 제가 집에서 옷을 만들어서 제가 입고 다니면 상품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 판매하려고 팔아먹으려고 만들면은 상품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 뭐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게 다 상품화되는 사회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 같은 거 옛날에는 돈 주고 사 먹을 생각 못 했잖아요. 상상도 못 했죠. 누군가가 제가 어릴 때 뭐 한 3, 40년 뒤에는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야. 2, 30년 뒤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물 돈 주고 사 먹고 있어요. 물도 상품화가 됐죠. 심지어 인간의 장기 같은 것도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매를 맞으면서 돈을 벌는, 매가 상품이 돼서 가부키초라고 하는 그 일본의 유명한 활락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주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와가지고 돈 내고 권투장갑 딱 끼고 맞아주는 사람 여기 몸에 보호구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는 거야. 심지어는 매도 상품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상품이 되는 건 아니다. 상품이 되려고, 어떤 게 상품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럼 사용 가치는 뭐냐 도대체? 용어 나왔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다 쉬운 얘기, 그냥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 사용할 가치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 하나만한 얘기죠? 여러분, 내 책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 왜 샀어요? 안 샀다고요? 그 책 사신 분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왜 사셨습니까? 그 책 읽으면은 그 어려운 자본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쓸모가 있다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 일기 살 거예요? 똑같이 제가 쓴 건데? 안 살 거잖아요. 네 일기장은 일기 쓰지 그냥 뭐하러 나한테 드림이냐. 똑같이 제가 쓴 글인데도 자본론을 해설한 그 글은 팔리는데 제 일기는 안 팔립니다. 왜냐면은 쓸모가 갈리니까. 자, 그래서 그럼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맞긴 하네.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되겠네. 그런데 요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쓸모가 있으면 다 상품이 되는가?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가득합니다. 이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공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쓸모 있으니까 이거 지금 여기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두 분한테 팔면 아무도 안 사신단 말이에요. 공기는 사용 가치가 너무 많고 쓸모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팔면 안 팔려요. 왜? 사용 가치는 있으나 밑에 있는 뭐가 없다? 그렇죠. 교환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교환 가치는 무슨 의미를 담은 용어냐? 자, 우리가 이 교환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시장 가면은 뭐 TV나 MP3 뭐 수많은 상품들이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거래되고 교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이 용광로처럼 모든 걸 받아들여 가지고 막 용해시키듯이 막 거래시키고 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관찰하면서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쓸모도 다양한 저 상품들이 가격이 매겨져서 막 거래되는 걸 보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뭔가 그 다양한 상품들을 관통하는 공통되고 본질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노동이다, 노동.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TV 만들려면 누군가 노동을 해야 되죠. MP3 만들려고 해도 누군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TV와 MP3가 서로 교환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무슨 의미냐? 내가 MP3를 만드는데 들인 품, 노동과 당신이 TV를 만드는데 들인 품, 노동을, 그걸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바꾸는 거예요. 품과 품, 노동과 노동의 교환.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나가셔서 열심히 노동을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배가 고플 만한 시간에 밥을 먹고 열심히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은 임금을 받아서 마트에 가서 또 생계를 꾸리실 거 아니에요. 마트 가보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팥뿌리도 있고 무도 있고 쌀도 있고 그 다양한 여러분이 구매해서 생계에 이용하는 그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누군가의 노동이 없이는 제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냐면 중간 매개 수단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거래되고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상품 거래는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그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무엇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노동의 결과물이어야 교환이 성사된다는 얘기예요. 왜? 노동과 노동의 교환이니까. 자, 공기는 왜 상품이 안 됩니까? 쓸모는 있는데 아무런 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요. 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을 품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과 바꾸려고 하니 거래, 교환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저의 일기는 뭐예요? 노동의 결과물이죠. 저희 정신적, 육체적 고뇌, 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담긴 글이지만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물이지만 쓸모가 없어서 상품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으면서 노동의 결과물. 자, 거의 다 했어요.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또 여러분 숨 돌릴 수 있을 텐데, 자,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뭘 하나를 더 얘기할 거냐?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격. 어떤 건 굉장히 비싸고 어떤 건 싸단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년에 살 자동차를 하나 쭉 물색을 하고 있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네시스 G90. 제네시스 G90이라고 아시나요? 예. 괜찮은 차죠. 옵션 다 하면 한 1억 원쯤 되죠. 내년에 살려고요. 네가 무슨 수로요? 올해 잘 되겠지 뭐. 하반기에. 상반기는 지금 완전 축탕 쳤는데 하반기에는 뭔가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 G90 비싸단 말이에요. 내가 가격도 알아봤어요. 1억 원.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건 1억 원씩 하는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요 PPT 리모컨, 근데 이건 좀 좋은 것 같네. 근데 아무튼 요거 1억 원까지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10,000원, 20,000원? 뭐 그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더 비싼가요? 자, 상품들마다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거래의 비율이 다 달라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면은 수요 공급의 법칙부터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아주 적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수요 공급의 법칙만으로 가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네시스 G90에 공급이 엄청 많은데 수요가 거의 없어졌어. 그러면 제네시스 G90이 5,000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1억 원에서 좀 떨어지긴 하겠으나 5,000원이 될 리는 없어요. 반대로 이런 PPT 리모컨이 수요는 엄청 폭증했는데 공급이 딸려. 그럼 이거 1억 원 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품 가격의 등락을 설명할 수는 있죠. 오르고 내림. 그런데 하필 그 해당 상품이 왜 그 정도의 가격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는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했죠. 아, 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쌀까? 그러다가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비싼 물건의 특징이 뭐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반대로 싼 물건의 특징은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네시스 G90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거기 어마어마한 부품이 들어가고 그 부품을 또 다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기 라인에 붙어가지고 시간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종이컵 같은 건 왜 싸겠어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누구나 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만 일하면 집을 만들 수 있다면 집이 뭐 몇 억대에 거래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상품의 가격 아니면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V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리고 MP3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리면 이걸 한 대씩 막 교환해봐요. 누가 인생 꼬른 거예요? TV 만든 사람이 9시간 인생 꼬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등가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이 아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상품이 어떤 비율로 교환이 되었을 때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등가 교환이 되겠습니까? TV 한 대와 MP3 10대를 교환하면 10시간, 10시간의 등가 교환이 되는 것이죠. 바로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은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치 마르크스가 노동 가치론을 처음 얘기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노동 가치론은 아담 스미스가 먼저 얘기했고 그걸 데이비드 리카도가 받아들이고 마르크스까지 계승된 거예요. 조금 경제 아는 분들이 아담 스미스를 마치 마르크스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는데 아담 스미스의 전통 속에 정치 경제학적 전통 속에 마르크스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분화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뭔가 제가 흥이 올라서 추가로 하는 얘기니까. 예?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교환 가치는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그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라는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긴 수식어가 달려있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냥 노동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긴 걸 달아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는 용어를 붙여놨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MP3를 만드는 초짜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보통 MP3 만드는데 1시간 걸리는데 나는 초짜다 보니까 버벅대다가 10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10시간 걸렸으니 10배의 가격에 팔겠다. 이래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10배 가격에 내나가요. 아무도 안 사지.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팔아야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버벅대면서 MP3를 만든 10시간 노동은 사회적으로는 10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까? 1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1시간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실제 걸린 노동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균적 수준으로 소요되는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그 거래 교환 비율이, 상품의 교환 비율이 결정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바로 그 노동 시간의 비율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만드는데 1시간 걸리면 50,000원짜리 만드는 데는 5시간, 100,000원짜리 만드는 데는 10시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얘기를 듣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10,000원짜리 만드는 건 1시간 걸리면 100,000원짜리는 딱 10배 시간 든 거 맞아? 그거 재봤어?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고 브랜드가 똑같은 건데 브랜드 딱 붙으면 가격 달라지고 그런 거잖아. 근데 어떻게 노동 시간만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 당연히 드는 의구심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진짜 가격이라고 하는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동시간에서 딱 비례해서 정해지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어떤 물체를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두고 손을 놨을 때 떨어지는 자유낙하 시간을 계산하는 그 시기 기억 안 나는 거 알아요? 나도 기억 안 나요. 다만 그거를 계산할 때
중력 가속도 하나만으로 계산했어요. 중력 가속도 뭐예요?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야, 이건 강연용으로 내가 외웠다. 응?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다 그 시간 딱 계산해서 딱 그 시간을 구하는데 사실 그거 틀려요, 현실에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얇고 널찍한 비닐우랑 여기에 이런 딱딱한 뭐예요? 그런 어떤 물체랑 같이 놔봐요. 비닐로 세워라 내워라 떨어지고 얘는 금방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그 중력 가속도 물리학에서는 진짜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물리 틀렸어? 의미 없어? 아니잖아요. 물론 물체가 낙하하는 데는 공기의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비닐 봉다리 같은 거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물체가 낙하한다는 그 현상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구의 존재감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간에 그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낙하하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그 자연 형상에 끼치는 큰 틀에서의 어떤 트렌드, 경향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삼라만상을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단순한 모델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노동가치론도 진짜 노동시간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고 교환비율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자연현상을 할 때 중력만을 딱 놓고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분석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그걸 만드는 데 걸리는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로 상황을 단순화시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통찰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동가치론은 딱딱 진짜 그것만큼 그 시간만큼 교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래, 교환에서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 좀 이따가 이제 또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